안녕하세요. 시간모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역시 기술적 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기술적 지표 데이터를 싱 API를 통해서 엑셀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고요. 그죠? 그리고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주식책 하나 정도를 사서 보셨다면은 이미 많은 지표들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MACD라든지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뭐 가격 이동 평균이나 거래량 이동 평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지표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 있거니와, 오늘은 이제 여러분 자신만의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엑셀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지금 지표 데이터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종목 코드, 지표명, 요청 건수, 실시간 이렇게 테이블,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 아이디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아래에 보니까 이 테이블이 또 있어요. 그죠? 이 지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표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데브 센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딩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데브 센터로 가셔서 어떤 TR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차트 인덱스라고 하는 TR이에요. TR 이름이 차트 인덱스예요. 그래서 차트 지표 데이터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인블락의 인자를 보면 지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시장 구분은 이제 아래 보시면 주식, 뭐 선물 이런 것도 되니까 저는 주식으로 할 거고요. 주기는 1단위, 1주기로 하게 될 거고, 단축 코드는 종목 코드가 될 것이고, 요청 건수는 한 건에서부터 500건까지 되는데 이제 최대 500건 데이터를 다 땡겨올 거고요. 단위는 여기서는 이제 틱하고 분의 조회, 틱하고 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주가랑 갭 보정은 디세이블 시킬 거예요. 나중에 보정 안함을 사용을 할 거고요. 실시간 여부는 장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표 아이디를 아웃블럭으로 받게 되고, 이 지표 아이디라는 거는 지표명하고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회를 할 때는 지표 아이디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거를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 개수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블락 1에 이제 어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인 그 일자와 시고 저종 그것뿐만 아니라 지표값 1, 2, 3, 4, 5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 위치가 나오는데, 레코드의 위치죠. 여기서 이 지표값 1, 2, 3, 4, 5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지표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표명을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지표값은 5일 이동 평균값, 10일 이동 평균, 20일, 60일, 120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트 인덱스 아웃블럭 1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0번 어레이는 이 지표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 120일 이동 평균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데이터서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어레이서부터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표를 이미 있는 지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든 지표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가 서비스에 수식관리자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식관리자를 통해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지표들이 어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수식관리자를 띄웠고 가격 이동 평균에 대해서 띄워놨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MA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min average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있고, 인자를 가격, 기간, 일, 이평 종류, 이렇게 3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지표 조건 설정이라는 걸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파라미터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파라미터들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의 이름, 파라미터들의 값이 나오는 거죠. 즉 여기 기간 1은 5로 되어 있고 가격은 종가, 이평 종류가 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식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가격은 아까 뭐로 되어 있어요? 종가, 기간 1은 5, 이평 종류는 단순. 자, 이런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수식 1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가격, 이평 종류, 기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 수식 2를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기간 2로 되어 있고 이름도 기간 2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간 2는 10일 이동 평균이죠. 자, 이런 식으로 수식 3, 4, 5 이렇게 5개의 지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격 지표명은 요 지표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부분을 비주얼 베이직 소스에서 세팅을 해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이 TR, 차트 인덱스라고 하는 TR을 호출하게 되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0번 어레이는 요 이름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1번 어레이서부터는 실제 값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함수들은 요 나중에 HTS를 통해서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여기 사용자 지표에 제가 2개를 만들어 놨어요. ATR 2평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ATR 2평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표 조건 설정해 보니까 파라미터를 3개를 내놨네요. 기간 1, 2, 그 다음에 2평 방법, 14, 20 단순 이렇게 되어 있고, 수식에 가서 1번 수식을 눌러보면 기간 1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다가 ATR이라는 걸 펑션을 이용을 하고 기간 1을 넣었어요. 파라미터로 넣었어요. 그죠? 14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수식 2를 보니까 이 ATR에 대한 평균을 내고 있네요. 그죠? 이동 평균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뭘로? 기간 2로. 그러니까 ATR 14의 값을 20일 이동 평균을 낸 것이 바로 수식 2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쳐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나만의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TR이 뭐냐? ATR은 여기 Average True Range라는 게 있는데, 이 Average True Rang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함수로 미리, 그러니까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니까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자, ATR이 뭔지 잠깐 살펴볼게요. ATR은 여기 보시면은 이 ATR, 즉 True Range라고 하는 거, Average True Range니까 True Range라고 하는 것은 당일 고가에서 당일 저가를 빼고, 전일 종가 혹은 전일 종가에서 당일 저가를 빼고, 또 당일 고가에서 전일 종가를 뺀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차트로 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14일 평균을 낸 것이 바로 요 ATR 14가 되는 거예요. 그 14일 평균을 낸 거를 다시 20일 평균을 내서 수식 2로 삼은 거죠. 이건 ATR이니까 안 보이고, 아까 요 ATR 2평 여기 가시면 그죠? 수식 2에서는 그걸 20일 이동 평균을 다시 낸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식 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고요. HTS로 가시면 그냥 아무 차트나 띄우세요. 아무 차트나 띄우시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수식 관리자라는 걸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수식 관리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ATR 2평을 만들어 놨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왜 띄웠냐면, 요거는 요 함수창이라는 것, 함수창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아까 여기에 수식 관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내장 함수들, 또 기본 함수들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는지, 함수명, 수식, 그다음에 설명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 수식 관리자, 부가 서비스의 수식 관리자에서 여기에 자신만의 지표를 만드실 때 이렇게 여기다가 해당 함수를 혹은 해당 문구를 혹은 해당 신텍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만의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제 설명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바로 코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자, TR을 정의를 했는데 차트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TR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표 데이터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와서 테이블을 싹 다 클리어 해주고, S3를 클리어 해주네요. 그죠? S3 요거 인덱스 아이디,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1대1 매핑. 자, 요 아이디를 클리어 해주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해주죠. 받아서 저장을 하고 클리어 해준 다음에 그걸 인자로 넘깁니다. 넘길 때 차트 인덱스 RES를 세팅을 해주고요.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리무브 서비스라는 걸 먼저 해줘서 이미 조회되어 있는 차트 인덱스 데이터를 싱 API가 내부적으로 클리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아무것도 안 넘어오게 되면은 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실제 어떤 인덱스 아이디를 주게 되면 클리어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뉴 차트 인덱스를 조회하기 위한 인블락을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럼 아까 여기 살짝 가서 보시면 요 시장 구분 요런 것들, 요 주기 구분 아까 체크했던 것들, 그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세팅돼서 들어가요. 그죠? 그대로 들어가고 요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가 각각 맞춰서 요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는데 응답 온 것 중에 인덱스 아이디를 미리 S3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레코드의 카운트도 저장을 해주는 거죠. 500개의 데이터를 요청을 했으니까 500개의 데이터가 오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부족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500개보다 더 적게 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데이터는 이것이 이제 이걸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번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0번 어레이는 이렇게 이름들을 가지고 달고 들어와요. 필드의 이름, 즉 요 부분을 가지고 달고 들어온다. 타이틀. 그래서 여기에서 value 1, 2, 3, 4, 5에 해당하는 것이 지표 이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이동 평균일 경우에는 5일 이동 평균 10일, 20일, 60일, 120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서부터 이제 실제 데이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서부터 각각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지표값을 주게 돼요. 계산된 지표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에다가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실시간 세팅을 해놓고 실시간 세팅을 1로 해놓고 조회를 했다면 이제 이 실시간 데이터가 날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의 위치를 GCNT에다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요 어레이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혹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대부분 저는 일별 데이터를 조회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장이 끝난 시간 이후에 조회할 때는 이제 다음번 신규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실시간이니까 현재의 그 일자에 해당되는 마지막 종가가 수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값의 데이터를 그 위치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까 요거 부가 서비스죠? 부가 서비스의 수식 관리자에 눌렀을 때 사용자 지표인 ATR 2평을 제가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ATR 2평이라고 쓸게요. ATR 2평이라고 넣고 지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14라고는 ATR 14 그죠? 그 다음 14에 20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수식관리자를 띄우시면 사용자 지표의 2평에서 기간 이건 14 그리고 여기는 14-20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데이터를 긁어 오게 되고 나머지는 제가 세팅을 안 했으니까 두 데이터만 긁어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아이디 찍어줬고요. 그죠?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쭉 보면 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은 요 지표 데이터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4일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빵이고 또 14일까지의 데이터의 20일치가 필요하니까 여기까지가 또 빵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끝까지 해서 그래프를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 누르시고 편집으로 가셔서 축을 이쪽 일자로 바꿀게요. 그래서 끝까지
치골 일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계열을 다 없애고 앞에 거 계열을, 요거는 필요하고요. 요 계열에 대한 편집은 앞에는 ATR 14 요 라인 ATR 14 해주고, 요 뒤는 ATR 2평으로 해주겠습니다. 요 뒤는 편집해서 ATR 2평으로 할게요. 이렇게 확인 누르고, 자,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자, 이거를,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럴 때는 위로 이렇게 걸쳐서 올려놓으면 맨 위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네, 이거를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122630이라고 하는 그 종목에서 요런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즉 얘는 ATR 14에 대한 20일 이동 평균이니까 좀 늦죠. 후행하는 거고 얘가 더 빠른 거예요. 따라서 요 구간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적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ATR이라는 거는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보다 낮으니까 변동성이 적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요 부분 혹은 요 부분들은 평균보다 높으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다,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현재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와 고가 차이가 막 크고, 전날 종가에 비해서 갭 상승하고 막 갭 하락하고 막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거를 가지고 지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지표, 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가 만든 지표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실상 요거 자체로 쓰인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이제 이 종목 검색에 의한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거를 한 종목을 요 종목 코드를 바꿔가면서 자동으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이 ATR 2평에 대한 그래프를 슉슉슉 변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여기에서 이 크로스업,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높으냐라는 조건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필드를 하나 넣은 다음에, 칼럼을 하나 넣은 다음에 그 칼럼 값이 즉 14가 14-20보다 클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만 투자를 하겠어 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TR들은 어느 정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리자에 있는 수식 관련된 내용을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 엔진을 같이 디자인해보고 구현하고 개발해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